지금 우리 카르텔에 대해서 우리 김지호 대변인 비즈니스 모델 요거 좀 설명을 좀 하면서 정점에 지금 남은 끝이 이준석 명태균이다. 요 분석은 좀 어떻게 의원님 보십니까? 아니 글쎄 제가 전에 오마이 와서 김건희의 이데올로기는 가족 국가론이다. 맞아요. 예. 예, 국가를 그 말 가족화한다. 그 말씀하셨죠. 이 예. 말을 했는데 예. 이제 그 가족의 범위를 외연적으로 확장하다 보니까 예. 이제 신성가족 이데올로기, 신성가족. 신성가족 이데올로기. 예. 요게 이제 철학자 헤겔과 포이에르바하가 이제 네. 저기 뭐냐 그 헤겔의 법철학 서문에 어. 나오는 단어거든. 예. 그래서 나중에 마르크스가 그걸 까잖아요. 야. 신성가족 이데올로기라고 예. 하는 건데 헤겔. 그 이제 봉건주의라고 본 거거든. 신성가족. 그렇죠, 봉건주의. 근데 지금 김건희가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는 가족 국가론이면서 동시에 봉건적인 예. 가족 저기 왕국과 비슷한 이미지를 에 대한 권력의 욕망을 투영한다. 예.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말 내가 오늘 좀 어렵게 하네. 어우 너무 좋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그 김지호 대변인이 그런 사례를 잘 설명을 해주셨고, 그런데 예. 일단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더 급해지고 더 절박해지는 게 더 많은 권력에 대한 갈증으로 표출된다. 그것이 오늘날 이제 이 모든 정치를 지배하는 하나의 어떤 화근이 돼 버렸는데 예. 이게 중국고사에서 제일 흔히 나타나는 국가가 절단나는 유형이거든요. 예. 뭐 양깁이라는 그 천하의 또 말희라는 그거 이제 한나라 은나라 때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당나라 때 그때가 이제 양깁이 그다음에 손수라는 또 여인 훈수. 예. 요건 또 부부간신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김영수 교수의 그때 한번 설명해 주셨던 간신하게 많이 나오는 사례인데 외척과 환관들 보면은 똑같아 사연이. 예. 근데 문제는 그런 어떤 여인과 간신이 만났을 때가 가장 국가가 치명적인데 예. 우리가 그 집무실 이전하던 인수위 시절로 돌아가 보면은 그때 저하고 방송 토론 때 한판 붙었던 사람들이 훗날 다 윤회관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조단일이 들어가는 불법이고 탈법이고 예.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방송 나와서 그걸 막아주는. 나는 그때 저 사람이 저 정도인가? 왜 저래 거짓말을 하지? 예. 이랬던 사람들이 그게 윤회관의 일렬을 형성하는 이벤트였던 거예요. 줄 세우기 지금 한 와서 거죠, 줄 보니까 세우기, 김건희.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대통령은 허수아비고 김건희는 벌써 후보 시절부터 우리는 청와대 안 들어갈 거야 이 말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리 다 알고 있었다니까 아까 증인 취소될 때 같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다가 여사의 의도를 간파하고 거기에 주파수를 맞춰주는 이런 간신들이 진권 초에 득실득실 해버리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제대로 맞아버리네 그냥. 제대로? 시작부터 잘못됐으니까요. 예. 예. 이때 누군가가 이건 안 된다 예. 하면서 어떤 공적인 견제를 했더라면 오늘날 이 나라가 이 정도는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완전히 그쪽으로 대세가 기울어지면서 이거는 여사 쿠데타예요. 이거. 아니 근데 의원님 그 초기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그때 당에 있었기 때문에 예. 궁금한 게 김건희의 이 전행을 알던 정치인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핵관들은 뭐 대척점에 있으니까 빼버리고 윤핵관들 이제 해먹으러 온 간신이고 명태균 쪽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김종인, 이준석, 오세훈 요쪽 그룹들이 그래도 뭐 당내 소장파, 개혁파 뭐 이래가지고 국민적 지지도 있었고 이 사실을 알면은 견제해야 될 유일한 세력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된 게 뚜껑 열어보니까 이준석이 더부터 해먹은 게 지금 발각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 야 윤핵관만 나쁘냐? 윤핵관보다 이거 더 나쁘지 않냐? 윤핵관 치려고 김건희 같은 외척의 손을 잡고 하나 되는 모습. 요 이거 얘기가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더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국민들이. 요 얘기가 이런 식으로는 안 나오지만 사실상 그 예. 메시지가 신 변호사가 쓴 보수의 정말의
핵심 챕터예요. 챕터 2, 3에 나오거든요. 네, 여기 챕터 예. 2, 3에. 아니, 지금 그 얘기가 그 책에 나와 있어. 보수의 종말이죠. 그게 완전 종말. 예. 아니 근데 의원님 요거는 뭐 보수의 종말도 읽으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의원님 보실 때는 저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정치도 오래 했고 네. 국민적 지지도 많이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김종인, 이준석 자기 이름 걸고 정치해도 얼마든지 국민들이 지지해주고 심지어 30대 원외 당대표를 그렇죠. 아니 집권당의 대표 만들어준 게 국민들 아닙니까? 근데 네. 이걸 갖다가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이준석, 김건희 연대, 동맹 이런 거 나오면 국민들은 속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수의 종말이라고까지 써버리는 건데 네. 이 부분을 좀 의원님 어떻게 좀 파악을 하시는지요? 글쎄 저도 그 책의 그 대목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인상적이신 걸로, 예. 그러니까 윤핵관이 간신지라는 거는 우리한테는 상수라고. 그건 다 알죠. 전 국민이 다 알죠. 그래서 네. 그다지 새로울 게 없는데 그 옛날 자유한국당 그러면 언필칭 개혁 보수라는 자들의 정체는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요.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실비실하냐 이거. 그 이준석, 김종인 그분들 김종인, 이준석 그리고 이들이 몰락하자 지금 국민의힘은 쇄신파가 없는 역대 정권의 유일한 보수 정당이 됐습니다. 당이 무너져 내렸죠 지금 완전히. 예. 지금 옛날에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군사 정권 때 민정당 시절에도 그 저기 이종찬, 박찬종 이런 분들이 이제 쇄신파들이 있었고, 예. 박정희 때도 김종필이 있었잖아. 그렇죠. 올바른 소리 했습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정권의 미움을 받았고, 그다음에 저기 그 김영삼 대통령 뭐 이명박 이르기까지 천신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남원정이죠. 남원정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저 훗날 저기 이상득 물러가라 그래 정두원 의원이 이제 완전히 정치 생명이 끝장나는 상황까지도 내몰렸고 이렇게 나름대로 뭔가 이래 보면은 좀 철학은 있었는데 뭔가가 있었거든요. 뭔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잖아요. 이게 뭐죠? 김종인, 이준석, 오세훈 일로 기어들어오면서는 완전히 이게 지금 국민을 속인 게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난 그런 점에서 기이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고 하면 어떤 철학, 내가 국민을 뭘로 해서 이롭게 하겠다는 그런 철학 신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얘기했던 이준석, 김종인, 오세훈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게 없고 그냥 권력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김건희랑 뭐가 다릅니까? 자리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김건희랑 똑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실권자가 누군지 파악한 거죠. 파악했구나. 윤석열이 아니고 실권자가 저는요. 김건희 아니었으면 윤석열 대통령도 못 됐다고 생각해요. 정말 바지 사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현 당대표가 너무나 그 내용을 민낯을 알기에 총선 때 멀어진 거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검찰 보수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윤핵관 요 두 그룹은 국민들이 기대가 없어요. 누가 검찰 보수에다 기대를 겁니까? 한동훈한테 기대 건 사람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윤핵관 보수는 이 사람들 자유한국당 때부터 당을 말아먹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심판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딱 하나 남는 세력이 소위 말하는 개혁적 아까 말씀하신 쇄신파인데 김종인, 오세훈, 이준석 사실 이준석 의원은 당 대표잖아요. 근데 그분이 2022년도 공천 개입 있을 때 4월 달에 제가 대화 요거만 읽어드릴게요. 김건희 네 이준석 네 이준석입니다. 김건희 아유 우리 대표님 이준석 네 김건희 네네네 아유 다름이 아니라 상의 드릴 일이 있어가지고 라고 이준석 말합니다. 김건희 네네 이준석 지금 서초동 와 있어가지고 뵐 수 있나 해가지고요. 아니 공천하는데 김건희를 왜 뵙니까? 근데 들어보십시오. 김건희 서초동 자기 있다 이거죠. 저녁 제가 뭐 맛있는 거 사드릴까요? 김건희가 얘기한다. 항상 말투가 그래요. 요때 햄버거 얻어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김건희 여기 오시는데 10분 15분에 도착하세요? 이준석 네네 그럼요 오세요 그럼요 이준석 알겠습니다. 그럼 가서 이제 뭐 얘기했을지 뻔히 드러나잖아요. 공천 시즌에 내지는 뭐 윤리위 그 성상납 관련된 내용 뭐 여러 가지 논의를 했겠습니다만은 이거야말로 당무농단이고 삼권 분립을 해체시키고 정당 민주주의를 무너뜨려서 헌법을 파괴하는 건데 이걸 검찰 보수도 아니고 차라리 저는요 윤석열하고 이런 대화에 따르면 제가 널리 양해하는데 윤석열도 아니고 한동훈도 아니고 저 김건희라는 작자와 대화를 나눴다니까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이명수, 김건희 대화 스타일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제가 그대로 그래서 읽은 실제 겁니다. 가서 얻어먹고 그랬잖아요. 아니 근데 좀
이거 너무 처참한 거 아닙니까? 너무 처참한 아니, 거예요 지금. 대선에 이긴 공당의 여당 당대표가, 대표가 여당 대표가. 의전서열 7위가 야 거기 서초동까지 기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면담을 말이 요청하는 됩니까? 것 자체가 너무 진짜 격이 떨어집니다. 아니 이거 선출된 창피해요. 당대표가 선출된 의전서열 대한민국 7위 여당 대표 진이 김건희한테 가서 이러고 있는 게 이거 그러니까요. 박경만 기자 녹취록입니다. 아마 부인하면 또 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 깔려 있는 다른 의미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윤 대통령하고 말이 잘 통하고 윤 대통령하고 생각이 같다면은 여사를 찾아갈 이유가 없죠. 그렇죠. 이것도 일단은 하나의 입력값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준석 대표는 항상 대통령하고 뭘 담판을 짓든 아니면 거기서 문제를 끝냈었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대선 때부터 해가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보는 시선이 이상하다는 거는 알았던 것 같고 그 입당 때부터 그랬습니다. 예, 입당 때부터 예, 패싱 입당. 예.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여사가 편하게 느껴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예. 윤석열과 김건희의 정치관이 달라. 둘이 달라요. 달라. 그리고 김건희는 윤핵관한테 대통령이 포획되는 게 싫어. 김건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빨리 입당한 것도 다 윤핵관 간신들이 스멀스멀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뭔가 뭐 이러면서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야 이게. 예. 근데 김건희는 자기 권력을 갖고 싶은데 지가 쟤들이 해보고 왜 와? 싶은데. 그리고 예. 쟤들이 옛날에 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했다고 너 터트린 놈들. 오, 그래 장재원. 김진태 그다음에 이런 저기 분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지랄지랄한 놈들. 역대 최악의 정치 검사를 했습니다. 우선 원한이 맺혀 있어. 아. 그때 그 서울의 소리 백은종 기자가 막 방방 뜨고 그거 폭로한 뉴스타파 응징 취재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김건희가 얼마나 몸이 다는지 친구 이름으로 서울의 소리 후원금 내고 고맙다고. 이런 게 에. 급했을 때야 김건희는. 이 연결이 되네요. 그런데 윤핵관이라고 말하면서 어느새 남편을 갖다가 포유에 들어오는 놈들 보니까 하나같이 이상한 놈들이야. 솥에 놓고 삶아 먹고 있는 거죠. 윤핵관들이. 이런 거를 여기저기 불평을 많이 해. 그 상대가 주로 명태균도 되고 이준석도 된 거고. 김종인도 포함되겠네요. 김종인까지.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선 저게 여사는 이런 국민의힘의 저기 아귀들 같은 데하고 같이 뭘 권력을 하고 정치를 한다는 게 너무나 불편하고 찜찜해. 그런 상태였어 이때 당시. 예, 이때 당시 2022년도.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저기 보면은 유달리 밖으로 먼 녹취니 뭐 돈봉투니 유달리 많았을 때입니다. 이때가. 예. 그렇게 보면은 그게 2021년 대체로 여름부터 2022년 중간까지 이어지는 지방선거 때까지. 딱 1년이죠. 요때 국면을 보면은 우리가 혼란스러운 건 그 대목이에요. 부부가 딴 곳을 쳐다보고 있다고. 서로 다른 곳을 봤군요. 아하. 그런데 일단 윤핵관과 대척점에선 이준석 의원이 그땐 당 대표가 여사가 훨씬 대화가 통하고 편하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 야. 그 김건희와 동맹 맺은 게 맞네요. 사실상은. 사실상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왜 기분 나빠요? 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석희 동맹. 당내에 자기 세력이 없는 대표가 뭘 하려고 그래도 저 계속 당에서 자본만 나오고 막 발목 잡는 일이 수수로 벌어지니까 대표가 대표의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어떤 그 이것저것 뭐랄까 권력의 줄을 만드는 게 더 급해진 거야. 더 급했구나. 더 급해진 거죠. 이런 어떤 그 단면이라고 저는 봐요. 이게 요 대화록이라는 게 난 그 단면이라고. 아니 그래서 지금도 이준석 의원이 지금까지도 김건희를 전면적으로 비판 못 하거든요. 못해요. 그 영향이 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뿌려놓은 씨앗이 있어 그렇지. 지금 여사에 대한 생각은 내가 모르겠어. 지금은 모르겠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 대표가 절박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대표의 옷은 입고 대표의 모자는 썼는데 그렇죠. 마음속엔 어린 애가 하나 들어 앉아 있는 거야. 내가
분명히 대표의 자리에 앉아 대표의 모자를 썼는데 명이 안 쓰는 쟤들은 나를 그렇게 안 봐. 그렇죠. 예. 그리고 당내에 내가 얼마나 세력이 있어. 내 사람도 없고. 없고. 그러니까 김건희를 다급하니까 어. 독약을 먹어버린 거네. 독약을. 그렇지. 그러니까 아, 대부분 정확하시네. 여사는요. 예. 절박한 사람들을 세워놓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한계, 예. 한계를 보니까 인간의 한계를 아. 본다고 이 사람은. 김종대 의원님은 가능성을 보시는데 저는 좀- 김건희는 한계를 저는 조금 어. 다른 측면에서 말씀하시죠. 보면 예, 말씀하시죠. 반론을 제 반론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 반론. 제가 볼 때는 예. 윤핵관, 뭐 김종인, 이준석, 그다음에 명태균 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윤핵관들은 어떤 정치 현안이나 인사 논의를 할 때 대통령 당선인한테 먼저 가서 얘기했을 겁니다. 아, 윤핵관들, 그러니까 권성동, 장지원 이런 부류들이죠. 그렇죠. 예. 근데 여사는 예. 그게 되게 거슬렸을 겁니다. 야, 내가 정권을 잡았고 내 정권인데 윤석열 당선인은 나의 바지, 어. 나와 일심 동체지만 내 나의 쫀짠데. 바지, 예. 나랑 의논을 해야지. 지가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랑 왜 의논을 하냐?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거슬렸을 겁니다. 둘 다 싫었겠네. 김건희 입장에서는 지가 뭘 한다고 오빠 바보 아니, 오빠랑 그렇- 바보 윤핵관. 그렇다고 또 그거를 뭐 이렇게 눈에 띄게 얘기하기도 뭐하고 거슬렸던 게 쌓여 있어. 아. 지금 오늘 뉴스토마토 예, 뉴스 이준석 대표가 본인과 통화하겠다고 전화를 하니까 아유 대표님 아. 얼마나 좋아합니까? 햄버거 만들어 놓고 이게 딱 기다려. 권력에 중독된 예.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모든 걸 나부터 알아야 돼. 나하고 의논해야 돼. 다른 사람하고 의논하잖아요. 아, 저 자식 보게. 제거해야 되네. 제거. 아, 괘씸하네. 괘씸하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야.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윤핵관들과 좀 사이가 대면대면하지 않았나. 그 두 번째는 명태균하고 특수관계잖아요. 예. 뭐 명태균의 딸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렇죠. 김건희 그다음에 입장에서. 어찌 됐든 정치 초보자인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나침반을 제공, 그렇죠. 초기에. 조작된 나침반을 제공한 게 명태균입니다. 예. 그러면 사실은 본인 생각으로는 아유 뭐 김영선 공천 하나 내가 못 챙겨줘. 그런데 윤핵관들이 5월 9일까지 그 난리 치면서 그 반대를 김종량을 했잖아요. 밀었다는 건 윤핵관은 김종량. 그게 너무 괘씸했던 거죠. 아. 아니 내가 요 하나 못 챙기냐. 그렇죠. 박완수도 챙기고 그렇죠. 김영선도 챙겨야 아니 되는데. 내가 뭐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왔는데 야. 옛날에 나 도와준 사람 이것도 못 챙겨. 근데 윤핵관이 끝끝 말이 참 많네. 끝끝내 진짜 5월 2일날 확정됐다고 얘기했는데 5월 9일까지 경선으로 밀어붙이고 야. 그 정보를 누가 제공했습니까? 이준석. 밤에 그리고 새벽에. 명태균 전화 왔으니까 자, 야, 한 팀이네. 그래서 윤핵관한테 굉장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다. 와, 완전 그래서 이해되는군요. 그러니까 그게 뭐 대단한 윤핵관들이 잘못을 한 게 아니라 나하고 먼저 야. 의논 안 해? 그게 내 배우자하고 해도 눈에 거슬리는 거야. 그리고 내가 추진하는 걸 방해해? 그게 너무 괘씸한 바로 제거 거죠. 들어가죠. 자, 이제 제가 그 사례를 하나 더 얘기할게요. 하나 더. 예, 말씀해 주시죠.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대표하고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참지 못했던 게 내 문자를 씹어. 일십. 일시. 우리는 솔직히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예. 아니 문자 보내면 바쁘면 바빠서 씹을 못 수도 읽을 수도 있지. 있지. 예. 그게 아닌 거죠. 감히 네가 감히 내 문자를 제로 콜라만 씹어? 먹으면서 네가 내가 이렇게 정중하게 보냈는데 야.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뚜껑 가장 참지 못할 것들을 막 퍼뜨리면서 공격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김건희 여사 자체가 아. 권력에 엄청 중독돼 있다. 야. 절대 권력에 중독돼 있고 그 정말 그 괘씸한 마음이 예. 사방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레이저가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뭐 눈에 거슬리는 얘기하면 레이저 쐈다는 거 아니에요? 우병우도 레이저 쐈죠. 우병우도. 지금 예. 김건희 여사도 야. 거의 중증이다. 권력 중독의 중증.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권력에 미쳐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미쳤다고 있는데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의원님